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사실은 오늘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제 사랑하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요거는 오늘 나온 뉴스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요 질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예, 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가? 비슷하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쌤. 예, TSMC가 반도체 가격을 20%나 올린다는 소식과 한국은행이 0.75%로 금리를 올렸다는데 삼전 투자자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도 시원한 분석이 없어요. 예. 뉴스 전달은 있었겠죠. TSMC가 20% 올린다는 뉴스는 여기저기서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0.75%로 금리를 올렸다는데 삼성전자 투자와의 이런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렇게 금리하고는 사실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TSMC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금리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요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것부터 제가 설명 보고. 자,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죠. 최근에. 예. 이 이후로는 이제 금리가 빠졌다가 이제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0.25%에서 2.5%로 금리를 올렸어요. 예. 2.25% 금리를 올렸죠. 자, 금리를 올릴 때 우리 코스피 주가는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코스피 주가는 어떻게 됐는가? 예. 한번 보시죠. 예. 금리가 오를 때 코스피 주가도 같이 올랐다. 보통 우리가 금리를 왜 내립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시중에 돈을 왜 풀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죠. 자, 금리를 왜 상승시킵니까? 우리가 여러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고용지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용지표. 자, 고용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늘어나죠.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많이 하죠. 예. 구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옛날에는 10개, 100개 구매가 안 됐는데 그게 11개, 12개 구매가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 물가가 상승하겠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차도 더 많이 다니고 차를 예전보다 더 많이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게 되죠.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가 이제 물가 상승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중의 돈을 줄여야 되겠죠. 시중의 돈을 줄이려면 금리를 인상시키죠. 그럼 대출금리도 올라가면 대출도 덜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게는 물론 이게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특히 우리 코스피와 연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TSMC가 20%나 가격을 올리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TSMC가 왜 가격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TSMC가 지금 2분기 지금이 3분기인데 2분기에 순이익률이 한 36% 정도 나와요. 영업이익률은 한 40% 정도 나오고, 그럼 이제 TSMC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제조에서 영업이익률 40%면은 거의 그냥 봉이 김선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TSMC가 대만에만 공장이 있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팹을 미국하고 이런 쪽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죠. 일본에도 지금 공장을 건설을 고려 중이고 생산 단가가 높아져요.
해외에다 건설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국내에 있는 직원을, 물론 기업마다 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또 있었던 기업도 그렇고 해외로 가면 거의 2배 임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하게 되면, 그러면 인건비도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면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TSMC 입장에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그거는 또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의 인상을 시킨 거죠. 물론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니 가격 올려도 경쟁사가 없는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 말은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3분기 매출이 이때까지 분기 매출이 한 5조 원 이 정도, 분기의 평균 5조 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3분기 되니까 분기 매출도 한 5조 원 정도, 5조 원에서 5조 원 이상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삼성전자가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오스틴 막 그때는 오히려 뭐 거의 뭐 적자는 아니 이랬고, 지금 이제 3분기 되면 이제 5나노 수율이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연초 대비 수율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5나노 수율이. 그 외계인이 뭐 몇 명이나 있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도 좋아지니까 두 자리 숫자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TSMC가 고맙게도,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나온다는 것은 생산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수율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그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계속 이제 수익이 계속 거기서 더 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판가까지 20% TSMC가 올려버리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지금 TSMC 대비 상당히 가격이 싼 가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치면 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더 올려도 그만큼 고객이 삼성전자로 올 그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다, 원가 구조에. 그래서 지금 5나노 수율도 잘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7나노, 12나노, 28나노, 뭐 40나노까지 대부분의 웨이퍼 가격을 상당히 올렸어요. 최소 10%에서 20% 정도 이번에 올렸는데, 근데 그전에도 가격을 안 올렸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TSMC가 제가 알고 있기에 지난해 가을부터 해가지고 올해 봄까지 반도체 가격을 한 10%입니다. 한 그 정도 내외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올린 가격에서 또 10에서 최대 20%까지 인상을 이제 단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상폭은 역대 최대 규모 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가 생각할 때 꼭 이 파운드리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3분기에 역사적인 파운드리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지금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내는 동시에, 이제 요거까지 되면 정말 이 두 자릿수인데, 이건 10%대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는 감가 끝나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20% 이상의 어떤 이 영업이익률이 나와버리면 사실은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 분기에 5조잖아요. 분기에 5조면은 연 한 2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7조, 분기에 한 7조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률 한 30%, 그러면은 연간 한 10조가 나와버리면 사실상 게임이 끝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